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자동자입니다. 이번 시간은 피복아크 용접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복아크 용접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용접하면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어느 현장이든 가면은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거,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홀더라고 그러죠. 홀더를 해서 막대기에서 이렇게 아크가 나와서 뭔가 이렇게 두 개를 붙이는 용접하는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걸 피버와크 용접이라 합니다. 피버와크 용접은 상당히 많이 광범위하게 쓰이고요. 또 접근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또 용접법도 처음 시작하시는 분한테 간단한 거 용접하기는 괜찮기 때문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피버와크 용접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버와크 용접의 특징 한번 볼까요? 피버와크 용접의 특징 첫 번째, 피복제를 입힌 용접봉에 전류를 가해서 발생한 아크열로 융접하는 용접법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막대기가 있는데 이 막대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까보면은요, 용접할 때 이 막대기를 우리가 용접봉이라고 하잖아요. 피부갖고 용접봉이라고 하는데 이 막대기가 심선이라고 그래서 심선 철사 같은 게 있고요. 그 옆에 보면은 뭐 이렇게 도너츠는 아니지만 이렇게 뭐가 발라져 있죠. 뭐 회색, 뭐 색깔별로 빨간 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뭔가 발라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걸 피복제라 한다고 그랬죠? 피복제가 발라져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심선 끝터리 부분을 홀더라고 그러죠? 아크 홀더라고 그래가지고 홀더 이렇게 홀더는 어떻게 생겼나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기고 또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생겨 딱 누르면 여기 벌어지면 여기다 딱 꽂잖아요. 이렇게 생긴 홀더에다 꽂아가지고 용접하는 거를 우리가 피복아크 용접이라 하죠. 자, 그래서 피복제를 입혀진 용접봉에 전류를 가해서 아크릴로 용접하는 건데, 용접은 이제 이렇게 이 모재하고 이 모재를 내가 용접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모재도 높고 이 모재도 높고 또 용가제, 우리 피부와크 용접봉으로 용접을 하면 이 이 심선이 녹아서 이 녹은 물에 같이 이렇게 서로 합쳐져서 심선도 높고 모재도 높고 그러니까 이걸 용가제라고도 하죠. 용가제, 용가제라고 하죠. 용가제.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용접봉도 높고 모재도 다 녹아서 서로 한 살이 돼서 이렇게 용접하는 거 이런 거를 융접이라고 합니다. 녹았다고 그래서 융접이라고 그래요. 용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그랬죠. 융접 있고요. 앞접 있고 그 다음에 납땜 있다고 그랬죠. 다 배울 거예요. 납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가볼게요. 아크의 온도는 가장 높은 곳이 5,000에서 6,000도이고요. 보통 3,000도 정도 됩니다. 자, 보면은 이 모재하고 이 모재를 녹여서 용접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피부과크 용접봉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 까보면은 여기 심선이 이렇게 있고요. 옆에 단면으로 보면 여기 용가제가 이렇게 발라져 있다고 그랬죠? 용가제가 발라져 있어서 여기서 아크가 일어나죠. 용접봉 끝에서 아크가 일어나고 가스 같은 게 막 나오죠. 그래서 심선이 녹은 샘물방울이 밑으로 이렇게 용융풀을 만들죠. 여기 녹는 부분 용융풀이라고 그랬죠. 용융풀이 합쳐져서 녹아가지고 이렇게 모두 만들어지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요 아크가 일어난 이 아크열은 보통 5,000도 정도 됩니다. 5,000도 되고요. 영강, 우리가 보통 용접하는 게 영강이잖아요. 어쨌든 철이라는 거는 1540도 정도에 녹아요. 그러니까 아크열은 5000도니까 철은 그냥 녹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뭐 5000도 정도 되고요. 또 낮아도 3000도 이상은 되니까 철 같은 건 그냥 녹일 수 있겠죠? 자, SMAW, Shielded Metal Arc Welding 또는 줄여서 AWS, 아니,
SMAW라고 앞 글자만 따서 보통 부르는데요. 이거는 AWS의 기준입니다. AWS라는 거 뭐냐면 우리나라는 KS 기준으로 하잖아요. 보통 코리안 스탠다드인가요? KS 기준이잖아요. 한국 표준협회. 그런데 AWS는 전미용접협회예요. 영어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전미용접협회 기준으로 하면은 SMAW라고 부르고요. MMA라고도 불러요. 피부과학 용접을 MMA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거는 메탈 매뉴얼 수동이죠, 수동. 아크 웰딩이라 부르는데 이건 ISO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SMAW나 MMA가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흔히 용접하는 피부과학 용접을 실제로는 SMAW라고 주로 많이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로 AWS 기준을 많이 따릅니다. AWS나 ABS 기준을 많이 따르거든요. KS 한국표준협회 기준 따르는 거 아니에요? 생각할 수 있는데요.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 발주하는 업체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뭐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배도 만들어주고 뭐 이것도 만들어주고 뭐 플랜트도 만들어주고 하는데 한국 규격을 따르진 않고요. 보통 미국 규격을 많이 따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미국이 더 산업화가 먼저 우리보다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걸 가져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거 고집하면 안 되나요? 뭐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단 우리는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고객의 니즈를, 요구사항을 맞춰줘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고객들은 전미용접협회의 기준에서 또는 ISO 규격에서 물건을 그 규격에 맞게 만들어주길 바라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AWS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도 피부과학 용접이라고도 하지만 주로 SMAW라고 많이 부릅니다. 자, 다음 피부과학 용접 특징 계속 한번 볼까요? 심선에 피복제가 입혀진 용접봉과 모재 모재 사이에 아크를 일으켜서 용접을 한다. 그렇죠? 널리 쓰이는 용접이고요. 수동 용접이에요. 자, 수동 용접이란 건 뭐냐? 자, 수동 용접이란 거 뭐냐? 한번 볼까요? 자, 이 모재하고 이 모재, 이 금속하고 이 금속, 또는 이 철판하고 이 철판을 우리 용접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요. 피부과학 용접은 어떻게 한 손으로 하죠? 한 손으로 하고 이렇게 피복제가 있고요. 아까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거 용가제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용가제라고 하는데요. 용가제를 우리가 한 손으로 오른손이나 왼손으로 이렇게 홀더에 해가지고 홀더를 잡아서 이렇게 용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와이어, 이 심선이 녹아서 이쪽으로 용융풀로 넘어가죠. 심선이 녹은 쇳물방울 용적이라 한다고 하잖아요. 용적이 이행을 하죠. 이행을 해서 용접을 하는데 이 아크가 이렇게 일어나면 얘가 타들어가잖아요. 타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얘를 좀 더 안으로 밀어 넣어야 되겠죠? 아크 길이가 일정하게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실제로 이제 손으로 잡고 용접하잖아요. 그래서 용가제를 공급을 하는 것도 사람이 하고요. 실제로 이 홀더를 사람이 손으로 잡아서 용접을 하잖아요. 그래서 홀더, 용접도 사람이 하면 이거를 매뉴얼이라고 합니다. 매뉴얼은 뭐냐면 수동 용접이라고 그래요. 수동 용접. 근데 티그 용접은 좀 달라요. 자, 티그 용접 한번 볼게요. 티그 용접은 이 모재하고 이 모재를 용접하는데 이렇게 세라믹 노즐이 있고요. 요 안에 이렇게 텅스텐 전극봉이 있는데 텅스텐 전극봉에서 아크가 이렇게 일어나죠? 알곤을 뿜어주잖아요.
근데 이 토치는 오른손, 왼손 사람이 하잖아요. 만약 오른손잡이면 오른손으로 토치를 이렇게 잡고, 손으로 잡고 운봉을 하고요. 왼손으로는 용가제를 집어넣어 줍니다. 공급해 줍니다. 이렇게 용가제를 집어넣는 것도 사람이 하고요. 토치를 움직이는 것도 사람이 하면 수동 용접, 매뉴얼 용접이라고 한다고 했죠. 수동 용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CO2 용접이 있어요. CO2 용접은 건이 이렇게 있거든요. 건이 있으면 와이어가 이렇게 있어가 나중에 다 배웁니다. 와이어를 쭉 피더기라는 게 있어요. 피더기에서 롤러가 있어서 얘를 계속 공급해 줍니다. 이렇게 크게 있으면 얘를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렇게 공급해 주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토치만,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토치만 운봉을 해서 용접을 하면 이 와이어는 기계가 계속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어를 밀어주는 거, 와이어를 공급해주는 거를 우리가 송급한다 그러거든요. 송급은 기계가 하고 토치를 운봉하는 건 사람이 하면 와이어는 사람이 안 넣잖아요. 기계 넣어주죠. 이런 거는 반자동 용접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반자동 용접. 자, 그리고 SAW 나중에 배울 건데요. 이런 SAW 같은 용접 같은 경우는 두 개를 이렇게 두 판을 용접하는데 와이어도 용가제도 기계가 밀어주고요. 또 운봉도 기계가 합니다. 기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용접하는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거는 자동 용접이라고 불러요. 자동 용접. 그러니까 용접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수동 용접, 반자동 용접, 자동 용접 세 가지가 있겠죠. 지금 현장에서는 이 자동 용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참 용접할 때보다 그때도 SAW라든지 티그 용접 같은 경우도 자동 용접기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자동 용접이 조금 더 품질도 더 좋고요. 또 인건비가 싸잖아요. 또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자동 용접기가 하나 들어오면은 용접사 한 20명 정도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빠르고 그래요. 그래서 용접사들이 많이 일자리가 없어지겠죠? 네. 그러면 없어지면 우리는 일할 데가 없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용접을 하려는 사람이 같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기계가 자동화된 만큼 사람이 없어지는데요. 한국에서는 용접하는 사람들도 별로 줄어드는 거죠. 용접하려는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뭐 안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용접사 수요는 꾸준히 있는 거죠. 자동 용접사의 수요가 그만큼 또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피버마크 용접, 티그 용접, 알곤 용접이라고도 하죠. 뭐 CO2 용접도 할 줄 알면 좋고요. 그 다음에 SAW 같은 거 자동 용접도 하시면 좋고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자동 용접이나 레이저 용접 이런 것들이 현재는 앞으로 대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완전히 만개하진 않았는데 지금 가장 만개한 용접법은 알곤 용접이라고 흔히 부르는 티그 용접이죠. 티그 용접 단가도 좋고 일하기도 좋고요. 또 티그 용접 같은 경우는 수동 용접이에요. 오른손 왼손을 같이 쓰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제일 잘합니다. 전 세계 어디 내놔도 싸고 잘해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종교 이슈가 별로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기 회교도들이라고 하죠. 뭐 알라를 믿는 회교도들은 어느 시간이 되면은 일을 하지 않고 기도를 한다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고요. 또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용접하시는 분들처럼 성실하지가 않아요. 일을 하다 말고 가버린다든지 용접 부위가 남아있는데 가버린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용접을 하다 말고 가면 안 되거든요. 마무리 짓고 가야 돼요. 이런 거 있는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민족이 많지는 않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하기도 하지만 손재주가 엄청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많이 가르쳐 봤습니다만 한국 사람들은 어지간하면 다 잘하거든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잘 못해요. 희한하죠. 예를 들어 같은 도자기를 만들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청자를 만드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못 만들잖아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유독 한국 사람이 잘합니다. 뭐 일자리가 없지 않을까 이런 고민은 하실 필요가 없다. 자,
어쨌든 수동 용접이에요. 수동 용접이어서 용접사에 수용련이 필요합니다. 이 널리 쓰인 용접이죠. 자, 그리고 용접봉을 다 쓰면은 다른 용접봉으로 용접함으로 용접이 단순하지만 용접이 계속 끊기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반자동 용접, 아까 반자동 용접 있죠? 반자동 용접이나 자동 용접은 와이어라고 그래서 용가제 송급을 기계가 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냥 계속 용접만 하면 되거든요. 아니면 기계가. 그래서 용접 속도도 빠른데 피부와크 용접은 이렇게 용접봉이 있잖아요. 용접봉이 있으면은 옆에 이렇게 피복제가 발라진 이렇게 용접봉을 쓰는데요. 아까 막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럼 쭉 용접봉이 달아서 이만큼 되면은 더 못 쓰죠? 그러면 용접봉을 또 갈아줘야 되잖아요. 새로 갈면은 그 부분이 끊기겠죠? 자, 그러면 뭐가 문제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이 판하고 이렇게 이 판을 용접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두 개를 용접하려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아크를 일으켜 가지고 이만큼 이렇게 왔어요. 그럼 여기서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용접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처음 시작 부위와 꼭 끝에서 이 부분에 결함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 있죠. 첫 번째 아크를 일으켜서 처음에는 아크가 안정될 때까지 처음에 시작 부위에서 많이 머물러 줘야 되고요. 또 용접이 진행돼서 용접이 끝날 때쯤이면 여기 크레이터 처리를 확실히 해줘야 됩니다. 또 새로 여기서 이어서 용접할 때는 아크를 일으켜서 용접이 끝난 10mm 전으로 돌아와 가지고 여기서부터 이 아크를 일으켜서요. 이 부분을 혹시 있을지 모르는 결함을 없애주면서 이렇게 용접을 또 해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또 해나가고 이거 굉장히 복잡하고 또 귀찮죠. 계속 끊어지잖아요. 또 용접봉이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아크가 이렇게 있으면은 거의 여기까지 다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분들은 좀 쓰다 버리고 막 그래요. 또 용접봉이 뭐 몇 푼이나 한다고 그래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비싼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좀 낭비가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호가스가 없어서 야외에서 용접이 가능한데요. 자, 피부과크 용접에 보면요. 이렇게 용가제가 있고 이렇게 피복제가 발라져 있거든요. 아크가 이렇게 용접을 하면은 아크가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여기 이 피복제에다가 가스 발생제, 뭐 슬랙 생성제 이런 걸 넣어가지고 여기서 보호가스가 나오기도 하고요. 용착 금속에 슬랙이라는 게 생성돼요. 용접동이라고 그러죠. 이 슬랙이 생성돼서 용착 금속을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거나 막 이래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야외에서 용접해도 쓸 수 있고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티그 용접이나 CO2 용접 같은 경우는 보호가스를 토치해서 뿜어주는데요. 그게 바람에 널러가 버리면은 용접이 안 돼요. 하지만 피부과학 용접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외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피부과학 용접의 특징, 거의 모든 금속 재료의 용접이 가능합니다. CO2 용접 같은 경우는요, 보통 영광 전용이에요. 스테인레스 강까지는 되는데요. 그 이상 특이한 다른 금속들은 잘 안 됩니다. 자, 용접봉을 끝까지 쓸 수 없어 낭비가 심한 편이고요. 스패터도 많이 생기고 슬랙을 제거해야 돼요. 슬랙이라는 건 뭐냐면 피부과크 용접을 하면 이 판하고 이 판을 용접하잖아요. 그럼 용접을 쭉 하가면은 여기 용착 금속 위에 뭐가 이렇게 생겨요. 용접 똥이라고 슬랙이라고 하죠. 이걸 깡깡망치, 슬랙 해머라고 하죠. 깡깡망치로 이걸 톡톡톡 털어가지고 다 제거한 다음에 브러쉬로 여기 슬랙 하나 남지 않게 다 용접한 부분을 제거하고 다시 용접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슬랙이 용착 금속에 들어가서 침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들죠? 예, 티그 용접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과크 용접 용착 보호 방법으로 보호방법 특징이 아닌 것은 수동 용접이어서 숙련이 필요하죠. 거의 모든 금속의 처리 용접 가능하죠. SMAW죠. SMAW 또는 MMA라 부르고요. 보호가스가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다음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